공통수학 2 책 맨 처음 펼쳐볼래요? 우리 오늘은 첫날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 맨 처음에 개념 노트 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잠깐만. 자, 공통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수학에서는 1학기 때는 계산, 1학기 때는 대수하고 2학기 때는 이제 기하, 도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형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형은 이제 기하고 방정식은 대수잖아. 그 기하랑 대수를 결합시키는 그런 진도,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 배우냐? 우리 좌표평면 배우자. 좌표평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막 1학년 1학기 때도 하고 2학년 때 1차 함수하고 3학년 때 2차 함수도 했고 좌표평면을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배워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좀 더 깊게 나가는데 함수를 배우기 전에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집합도 나갑니다. 집합이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죠. 배운 친구들은 이해하지. 네. 집합 배우고 이제 명제 배우고 집합에서 배운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함수로 도입을 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그냥 계산만 했던 함수의 실제적인 모양이라던가 그 함수의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식으로 만드는 함수랑 무리식으로 나오는 함수, 무리 함수까지 이렇게 배우는 게 끝이야.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따 대수 배우면 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냥 중학교 내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그냥 좌표평면으로 옮겨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8페이지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8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선생님이 미리 그려왔지. 자, 좌표평면 사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수직선에서 구하는 게 있고 좌표평면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수직선이 있을 때, 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거리 어떻게 구했어? 중학교 때도. 뒤에서 앞을 빼줬죠? 그치? 근데 거리라는 거는 이제 절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A, B는 그냥 절대값 x2-x1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거 빼는 순서 상관없죠.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앞에서 뒤로 빼도 된다. 절대값만 씌워주시면. 우리가 수직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또 원점이랑 x1까지 사이의 거리는 그냥 바로 뭐야? 그냥 절대값 x1이죠. 이거 간단한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들아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그냥 암산 가능하죠? 얼마야? 하죠? 그치? 수직선에서는 그냥 거리 표현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로고만 알고 계시고요. 이제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A라는 점 x1, y1이 있고 B라는 점 x2, y2가 있어. 그럼 이 사이의 초록색 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x 변화량이 지금 수직선에서 x1과 x2 사이의 거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절대값 x2-x1이 되시겠죠. 또 y 증가량도 보니까 아까 전에 수직선에 했던 것처럼 절대값 y2-y1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쓰면 절대값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D의 값은, 거리의 값은 전체 루트를 씌워준 양수값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 지금 괜찮니? 실제로 이거 풀어보면 바로 감이 오죠. 두 점 사이에 A와 B가 지금 마이너스 1, 3, 0,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그러면 A, B의 제곱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제곱이란 건 x 변화량의 제곱, y 변화량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변화량 제곱은 얼마야? 1이고, 그치? y 변화량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B의 거리는 루트를 씌워준 루트 5가 된다. 어렵지 않죠? 처음 개념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지금 9페이지 가면요. 9페이지에 개념 1번, 개념 2번이 있잖아요. 개념 1번과 개념 2번을 지금 한번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처음에 1번은 그냥 반만 불러줄게요. 이 수직선 사이의 거리 1번은 4, 5, 6, 3이죠. 그냥 맞다고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A가 좀 불러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AB 구할 때, 접해평행상의 거리 구할 때, 루트 씌우고 변화량 제곱 플러스 변화량 제곱 해주시면 9 더하기 16의 루트 씌운 5가 되겠죠. 1번은. 2번도 보니까 A가 2,1, B는 1,0. 자, 그럼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 씌워주고 변화량의 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다. 맞지? 자, 세 번째 A가 3,3 그리고 B가 마1, 저 AB 우리가 2루트 5 나오는 거 맞나요? 2루트 5 괜찮아요? 자, 네 번째 A가 마이너스 5,6 그리고 B가 2,7이네.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변화량의 제곱 49 더하기 1이니까 5루트 2 되는 거 맞나요? 5루트 2. 다섯 번째는 원점과 거리니까 원점과 A 사이의 거리 1,3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10 나오시죠. 그치? 6번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예제만 풀 거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지금 OA 같은 거리도 루트 64 더하기 36이니까 거리가 10이 바로 나오시겠네요. 맞죠? 워밍업이 아니라 계산이야, 얘들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데 이제 미지수 문자로 설정해가지고 문자 구하는 문제예요.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4,A 지금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거리가 6루트 1에 그럼 실제로 AB 거리 구하는 식 써줘서 6루트 2 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AB 거리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루트 X 변화량의 제곱하면 얼마니? 36이죠? 그죠? Y 변화량의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다. 근데 얘가 6루트 2가 되게끔 A 플러스 3의 제곱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5가 72가 되는 A 값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넘겨주시면 6A 마이너스 27이니? 그러면 A가 현재 마이너스 9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일 때도 거리가 6루트 2, 3일 때도 6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치? 자, 두 번째. A가 스몰 a,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5,1, C는 0,2에 대해서 AB랑 AC가 같게끔 우리가 문자를 설정을 해주세요. 근데 안 써도 돼 이거 예제는. 그러면 AB 거리 구하는 식 구하고 AC 거리 구하는 식이랑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AB 구하는 식은 AB는 이것도 똑같이 X 변화량 루트 씌우고 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되겠고요. 또
AC 같은 경우는 x값 변화량 제곱 루트 씌우고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9가 되시겠다. 그리고 뭔가 좌표평면상에서 거리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루트 씌운 상태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제곱된 상태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치? 루트 없이. 그러면 여기 안쪽에 루트 안쪽에 있는 값들이 같다고 하니까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9라는 값이랑 a제곱 플러스 9라는 값이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10a가 마이너스 20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2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이번 예제는 지금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네 문제 다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개념 루트 보면 왼쪽에 유사 문제 오른쪽에 변형 문제 있잖아요. 수업 중에는 유사 문제만 두 문제 쭉 풀어볼게요. 일단은 3번이랑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지금 변형 바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유사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40을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AB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루트 지금 변화량은 A 플러스 1이죠. X 변화량이. 그리고 Y 변화량은 5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 친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6이 되신다. 결국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6이 41이 되는 A값, 양수 A 하나 찾으면 되는 거잖아.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니까 양수 A의 값은 3이 되시겠네요. 그쵸? 두 번째도 우리가 A, B, C 세 개의 점에서 이번에는 A, B의 거리가 B, C의 거리의 2배래. 우리가 이거 지금은 내가 루트를 써서 보였지만 제곱해서 하는 친구들 제곱한 값에 2배 해주시면 큰일 나겠죠? 자 예를 들어서 AB에서 루트 씌워주면 지금 AB 거리 변화량 4 더하기 16이죠? 루트 20 이 정도 괜찮죠? AB의 거리는 2루트 5가 되시고요. 지금 BC의 거리는 루트 씌워가지고 변화량 4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결국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2배를 한 값이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안에 있는 값이 2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값은 몇 배 해줘야 돼? 4배 해줘야죠. 그치? 결국 따라서 20이라는 값이랑 2A 제곱 플러스 내가 방금 4배라 했는데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32랑 20이랑 같다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로 나눠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에다가 5 빼니까 3이니까 A는 1 또는 3이 되시겠네요. 모두 구하라 1 또는 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괜찮아? 어디 혹시 틀린 친구가 있으면 어디서 실수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 지금 다 쓰고 있지? 아니야? 아 그쵸. 그런 거 조심해주면 돼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어. 얘들아. 엄청 쉽지 않아 안 그래? 사실 선생님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예제 6번까지 있는데 아마 6번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좀 어려운 문제 같이 확인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예제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자 두 점이 있고 이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P의 점이 있는데 조건 하나가 추가되죠. X축 위의 점이래요. 이런 조건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P의 좌표를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X축 위의 점이니까 P를 뭘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매콤하면? 그냥 뭐 원하는 뭐 K를 써도 되고 A, 0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거리가 같으니까 우리가 하려는 계획은 AP와 BP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좌표평면 사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비교할 때는 그냥 제곱된 형태로 구해주시면 편하다 했죠. 이거 구해도 되고 우리가 제곱된 거 구해도 상관없겠다.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되시고요. BP의 제곱은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이 될 거예요. 맞죠? 이거 전개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 여기는 단순 계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그래서 이항해 주시면 뭐야? 4A가 12가 되는 A의 값은 3이다. 그래서 점 P의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P는 3,0이 되시겠죠. 그러면 아래는 우리가 계산은 하지 않을 건데 P의 조건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P를 어떻게 설정해 주면 돼? P는 그냥 뭐 A, A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또 잠깐만 자, 야 P가 만약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면 우리가 P를 어떻게 설정해 주면 돼? 그냥 뭐 A, 2A 플러스 1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냥 설정해서 똑같이 공식 사용하는 예제니까 좌표 그리지 않아도 그냥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7번, 8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7번, 8번. 설정 저거 A, A라고 쓰고. 지금 얘는 Y는 X 위니까 Y랑 X가 같죠. 자, 볼까요? 7번. 이것도 그냥 여기서까지는 그냥 공식 사용해주면 되는데 얘는 P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Y축 위에 점 P라 했으니까 이때도 P를 우리가 0,A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AP, BP 같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제곱인 상태로 계산을 해볼게요. AP 제곱이랑 BP 제곱이 같다라고 식을 써주시면 0,A니까 그냥 X 변화량 9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또 얘랑 4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이거 그냥 싹 다 전개해가지고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랑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0이랑 같다 해주시면 나는 그냥 오른쪽으로 이항시킬게요. A가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깜짝이야. 좌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P의 좌표는 다 구해놓고 마이너스 1,0이라 하지 말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고요. 또 얘도 똑같죠? 그냥 똑같이 공식 쓰면 되는데 P를 어떻게 설정해줬어? 그냥 A, A 마이너스 2로 해도 되고 뭐 A 플러스 2, A라고 해도 돼요. 얘도 똑같이 AP 제곱이랑 BP 제곱이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귀찮아. 자,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뭐 4A 플러스 4랑 이거 A 제곱 그냥 약분을 할게. 없애버릴게. 소거를 할게. 16A 플러스 64랑 같네요. 결국 20A가 60이 되니까 A는 3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좌표니까 3,1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P의 좌표는 3,1이 된다. 나쁘지 않죠? 처음 예제들은 쉬워요. 변형은 다음 시간에 내가 채점해 줄게. 지금 6번까지는 이렇게 계속 예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풀어봅시다. 자, 다음 좌표평면에 있는 3개의 점을 이었을 때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따라 판단을 하잖아. 삼각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2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 했었으니까 피타고라스 기억이 날지 바로 시험 끝나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기준으로 직각인지 어디가 둔각인지 아니면 이등변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AP, BP, CP를 다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거는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AB의 길이, BC의 길이, AC의 길이를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변 길이 비교를 할 때 루트 씌운 상태로 비교해도 되지만 제곱된 상태로 비교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제곱된 상태 자체로 비교를 해보면 변화량의 제곱에 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6의 제곱 36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BC 제곱은 1 플러스 9니까 10이 되는 거고 AC도 변화량 제곱 49 플러스 1이니까 5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무슨 삼각형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 직각이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땐 직각이면 그냥 직각이 아니라 어디가 직각인지 표현해 줘야 된다 했고 이등변이면 어디 변이 같은지 표현해 줘야 된다 했죠. 야, 더했는데 AC 제곱이 합이 되면 AC가 빗변이라는 소리인데 AC가 빗변이면 어디가 직각이야? B. 그치? AC를 바라보는 대가 B가 직각이죠.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해주면 되겠죠? 왜 표정이 다 안 좋지? 지금 이거 쉬운 거라 그냥 파바박 나가는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AB, BC, CA를 해주시면 AB의 제곱은 5 더하기 뭐야? 16 더하기 16, 32가 되시겠죠. 또 BC의 제곱은 5 더하기 1이니까 26이 될 거고 CA의 제곱은 1 더하기 5니까 얘도 26이 되시겠네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은 이등변인데 지금 BC와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구조 파악할 때는 그냥 세 변의 길이만 먼저 구해주시면 된다. 그죠? 이것도 그냥 유사 문제는 똑같은 거라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11이랑 12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 모양 판단 우리 세 변의 길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AB의 제곱은 이거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3 더하기 9로서 12. 단순 계산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리고 이 친구는 4, 2, 12. CA의 제곱도 다 10이네요. 얘는 따라서 그냥 정삼각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예제 11번은 정삼각형. 예제 12번도 정답만 얘기해 주시면 AB가 AB가 현재 AB 제곱이 25고 BC의 제곱은 50이죠. 그럼 이제 CA의 제곱이 25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이 값이 되니까 직각삼각형이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BC가 빗변이니까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A가 90도인 직각 이등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어디가 직각인지도 표현해줘야 돼. 왜 직각삼각형만 썼어? 이등변 썼어? 자, 바로 다음으로 거리 제곱의 최소값 문제인데요. 이거 왜 문제를 안 썼을까? 이 문제도 똑같이 일단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축 위에 동점이 있어요. 점P에 대해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대. 자, 이거 배우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 최소값 기억나시죠? 그치?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존재하는 거야? 꼭지점이죠? 그쵸? 그리고 꼭지점에 x값이 아니라 우리가 함수값, y값이 그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y값,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려면 2차 함수 일반식을 뭐로 무조건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하던 것처럼 AP, BP 제곱의 합을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x축 위에 점 p니까 p를 뭐로 설정해야 돼? a,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실제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라는 식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봐봐. ap의 제곱이 지금 a제곱 플러스 4고 bp의 제곱은 a-4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시겠네. 그럼 이거 적어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1이 되네요. 얘가 지금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에 대한 식이죠. 그치? 근데 얘 최소값 구하려면 일단 뭐를 해줘야 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별이 표준형 기억나니? 중3 내용이야.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묶어주고 절반에 제곱해준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는 8이 빠져나가시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 2차식이 사실은 좌표평면상에서 어디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최소값을 가져? a는 1일 때 최소값 29를 갖는 거죠. 왜? 잠깐만! 이 13인데 왜 빼는 건데, 그치? 13. 고마워, 표정을 알려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P의 점이 X축 위에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지금 A가 0,-2 여기 있고 B가 4,1 여기 있을 때 X축 위에 P가 막 돌아다녀요. P가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이 언제냐 물어보면 여기 있을 때죠. 2,0일 때. 여기 있을 때. 그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최소값 구하는 문제고요. 또 예제 5번에 바로 설명해 줄 건데 중3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공통수학 2가 대수랑 기하를 결합하는 거잖아. 저번에 한번 공통2 얘기한 친구들은 이거 기억날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루트 A가 일단은 뜻이 뭐야? 오늘 대수하는 친구들은 중요해요. 루트 A의 뜻이 뭐야? 계산대 일시절이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수야? 3학년 1학기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그쵸? 이걸 우리가 대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기하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야?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루트식이 있어요. 루트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제곱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본다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이걸 그냥 식으로만 본다면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뭐 전체 제곱을 해가지고 엄청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식 잘 보니까 제곱해서 뭔가 변화량 제곱 플러스 변화량 제곱으로 보이지 않아요? 루트 변화량 제곱 플러스 변화량 제곱인 거 보니까 앞에 이 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얘도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식은 어디 점과 어디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x, y라는 점과 또 몇 콤마 몇일까 이거? 보고 조심해야 돼. 2,-1인가요? 아니죠? 이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2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리에 대한 식이야. 또 이 두 번째 루트도 보니까 처음에 x 변화량의 제곱 x밖에 없네? 이거 x, y와 0,-4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식의 최소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식의 최소값이라는 게 뭐냐면 좌표평면 위에서 x, y 마이너스 2, 2 사이의 거리와 x, y 0,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죠. 근데 이거 처음이니까 좌표평면상으로 나타내 보시면 지금 x, y는 움직이는 동점이고 지금 정점은 마이너스 2, 2, 0, 마이너스 4가 있죠. 실제로 찍어 보시면 마이너스 2, 2 여기 있고요. 0, 마이너스 4 여기 있죠. 그러면 x, y가 이 좌표평면상에 어디든 찍힐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찍히면 AP 플러스 BP가 거리가 최소가 되겠니? 아니죠. 그럼 P가 어디 찍혀야지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겠어? 이 A와 B를 이걸 A라고 할게요. A, B라 할게. A와 B를 잇는 선분 위의 점이 되셔야겠죠. 여기 선분 위에. 여기 어디든 P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와 되고 여기와 되고 여기 P가 올라가게 되면 AP 플러스 BP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P가 어디 위에 점이 되게 만드는데? 미안. 이거 최소값만 구하는 거지? 미안. 좌표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P가 AB 위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거리의 최소값은 그냥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P는 지금 어디에 찍혀도 상관없는데 AP 플러스 BP의 값은 AB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2와 0,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에 그냥 거리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 제곱 4 플러스 36이니까 2루트 10이 되시겠다. 맞죠? 이거는 표현 방법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 유사 15,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15, 16번. 16번. 자. 근데 난 굳이 따지자면 분모자 쪽이야. 아니야. 중국 당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거 알지? 그 표면적이 많아야 국물을 많이 흡수하는 거 알지? 아닌가? 자, 그러면 이것도 A랑 B 점이 있고 이번에도 똑같이 Y축 위에 점이니까 Y축 위에 P를 어떻게 설정한다? 0,A로 설정을 해보신다. 0,A로 설정하고 했던 거 유사 문제니까 딱 똑같이 따라해주면 되겠죠. AP제곱 플러스 BP제곱 A 플러스 6의 전체제곱 플러스 큰일 날 뻔했죠? 자, 36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이랑 25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전체제곱이라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전개한 거 그냥 합쳐줄게요. 바로 2A 제곱 마이너스 4A랑 8A 플러스니까 플러스 4A. 이거는 계산 실수 안 하려고 천천히 쓸게요. 4 플러스 16 해주시면 45에서 36 더하면 뭐야? 81이야? 자.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어요. 81. 자, 그러면 이 2차식의 최소값 구하려면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렇지. 표준형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빠져나가니까 79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값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9고 그때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뭐가 마이너스 1인데? Y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최소값 79를 갖는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것도 바로 했으니까 기억나겠지만 세 개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x, y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이 친구는 x, y와 1, 2 사이의 거리니까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값이 되려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그치? 따라서 정답은 루트 36 플러스
4가 16, 루트 52가 되겠죠? 13. 이 루트 13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 예제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계속 문제만 풀어서 심심하겠는데 그냥 좌표평면 다가가기 전에 그냥 계산을 조금 더 반복하는 그런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스트 예제 6번. 자, 우리 2학년 2학기 내각의 이등분선 배웠죠? 그죠? 내각의 이등분선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우리 수능이나 이런 데는 활용도가 높진 않은데 그냥 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나오는 그런 정리가 있어요. 옛날에 막 우리가 뭐 경식이야 설명할 때 스튜어트 정리라던가 체바의 정리라던가 이런 걸 설명을 해줬는데 중선 정리라고 우리가 파푸스 정리라고 이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안 그렇죠? 자, 중선 정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향해서 A가 쏘는 이 선의 이름을 뭐라 그래? 중선이라고 하죠. 우리 시험 대비 했으니까. 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러한 공식이 성립을 한대요. 지금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의 2배가 된다.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은 중선 제곱 플러스 절반의 제곱의 2배가 된다. 이거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이름은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라고는 하는데 기억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뭐 공식된 말은 아니고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했지.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했으니까 얘는 그냥 변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변을 이등분하는 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공식 명칭은 아니야. 변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그냥 도형으로만 보면 우리가 A에서 수선 내려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증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이 도형에 관한 증명을 좌표평면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좌표평면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 예시에는 이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를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래요.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를 좌표평면으로 이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증명할 때 계산이 쉬워야겠죠. 계산 처리가 좀 쉬워야겠지. 그러면 이러한 점들의 좌표를 우리가 50,0 이런 식으로 하겠어? 뭐 문자로 설정하겠지만 문자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을 중점으로 삼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파푸스 정리라는 거는 우리가 M이라는 이 중점에 대해서 B와 C가 동일한 위치로 멀어져 있죠. 그러면 B나 뭐 A나 A는 절대 아니겠죠. B나 C를 우리가 원점으로 잡아도 되지만 B를 원점으로 0,0으로 잡는다면 뭐 A, 0, 2A, 0이 되겠죠. 뭐 그것도 상관없는데 M을 중점으로 만약 0,0으로 잡는다면 같은 거리로 오른쪽 왼쪽으로 퍼져 있으니까 B와 C가 간단하게 표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 0 마이너스 A,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을 이용한 증명은 이 각 꼭지점들의 좌표를 좀 간단하게 중점으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M이라는 친구를 0,0이라고 하고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0 C라는 친구는 A, 0 그리고 뭐 A라는 친구를 B, C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좌표평면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이런 식인 거죠. 뭐 A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B와 C와 M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 A, B, C
그러면 실제로 저 공식을 우리가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좌변이 우변이랑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이후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다. 자, 좌변 계산해 볼게요. AB의 제곱은 우리가 변화량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AC의 제곱도 동일하게 선생님 그냥 A-B라 할게. 마 A 플러스 B 하기 귀찮아서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되니까 이거 전개해 주시면 A 제곱, B 제곱 다 사라지고 4AB 올레 나 이제 더하는 거죠. 왜 빼는 걸로 생각했지? 자,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이 되시겠네요. 그쵸? 그리고 우변도 계산을 해봅시다. 우변도 AM 제곱 플러스 BM 제곱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M 제곱은 우리가 원점이니까 AM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되는 거고 BM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이죠.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실제로 좌표를 설정해주고 저 식이 성립하는지 보니까 성립하시죠. 그치? 그래서 아무튼 중선 정리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하면 어떤 삼각형이든 중선으로 쏴져 있는 삼각형이 있을 때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중선 제곱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다. 이게 파푸스 정리고 좌표평면으로 증명을 할 때는 각각의 꼭지점들을 간단한 중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두고 계산을 해주신다. 이런 증명 방법인데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빼놓고 해봐라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우리 유사 문제 하나만 풀고 마무리 해봅시다. 19번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봅시다. 자, 마지막 봐보세요.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증명을 하는 거 이것들을 D의 기준으로 이게 1대2니까 D를 우리가 원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B를 마이너스 A,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2A,0이 되시겠죠. 그리고 A는 아무것도 아닌 점이니까 B,C로 두고 선생님은 얘를 A로 뒀는데 얘를 A,B로 두고 마이너스 C, EC로 둬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식이 성립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A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2배 플러스 AC의 제곱은 이렇게 할게요. B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지금 3 곱하기 AD의 제곱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C 9A의 제곱의 2배니까 18A의 제곱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맞죠? BD. BD인데 왜 BC가 있을까? BD. 2A의 제곱이 되는가 물어보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단순 계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귀찮아라. 지금 2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좌변이고 3B 제곱 플러스 3C 제곱 플러스 6A 제곱이 우변이죠. 좌변 우변 비교해주면 동료한끼리 계산해 줄게요. 나 계산 잘하고 있니? 얘들아? 이거 틀린 거 없지? 자, A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AC BC 맞죠? 눈 아파라. 그치? 자, 얘네 2개 해주면 6A 제곱, 얘네 2개 해주면 3B 제곱, 얘네 2개 해주면 3C 제곱이 되고 얘 약분이 된다. 그리고 우변 딱 되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치? 자, 계산은 귀찮지만 그냥 같다는 거 보였으니까 따라서 위증명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좀 빠르게 예제 6번까지 해서 우리가 22쪽까지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처음 듣는 친구들은 2단계까지만 풀어보고 다른 친구들은 3단계 다 풀어오시면 돼요. 3문제밖에 더 없어. 우리가 수업이 2개니까 숙제를 많이 못 내줘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